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4일 최병묵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힌 일들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곳곳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영이 안 선다는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데 이게 임기 말 현상이냐?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쏟아진 얘기는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나오는 목소리들입니다. 이게 이제 검찰개혁 시즌2다. 여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핵심은 본질은 그게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 정권 교체기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판 보장 뭐 이런 거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무언가 제도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수사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제도개혁들 추진 이 부분은 거기에 그 이면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자가 바로 본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어제 그저께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라고 하는 수사권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렇죠. 권력기관 개혁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국정원의 뭐 대공수사권을 어디로 넘기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비대해져서 경찰 국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금 시행된 지 2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선에서 우왕좌왕하고 아까 또 어떤 변호사 얘기하던데 지금 변호사들도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돼서 이게 자기가 변호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헷갈리고 있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착이 되려면 그나마 이거는 검찰 조직과 경찰 조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검찰이 해오던 몇몇 기능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제도 자체를 흔드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겠는가? 수사권 개혁이라는 건 검경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고 공수처의 안착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잘 아시지만 출범을 했는데 지금 공수처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수처 검사 모집하고 있죠. 수사관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공수처 1호 수사가 언제 진행될 것이냐? 그것도 현재 예측 불가지만 뭐 빨리 진행돼봤자 3월 말 뭐 보통 웬만하면 4월 뭐 어떤 사람은 5월까지도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수처 검사라는 게 25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수사관 한 40명 되죠. 자 이런 사람들 가지고 뭐 김진욱 공수처장이 그런 얘기 했더군요. 뭐 1년에 뭐 한 서너 건 하지 않을까.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자, 이 공수처가 정착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공수처 검사는요. 전체 검사의 절반을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5명 중에 처장, 차장 빼고 그럼 23명인데 그러면 뭐 검사 출신 많이 뽑아봤자 12명 뽑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3명은 누가 돼야 되겠죠? 뭐 로스쿨 출신 또는 판사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스쿨 출신의 일반 변호사 아니면 일반 뭐 다른 변호사 하여튼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수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뜻 아닙니까? 수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베테랑 또는 적어도 단독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 기자가 제대로 돼서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뭔가 단독 기사를 그러니까 뭐 누구 뭐 연합뉴스나 뭐 이런 데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대충 갈무리해서 뭐 자기 바이라인 달아서 쓸 수 있는 거 말고요. 그냥 처음부터 순수하게 자기가 취재를 해서 그냥 사건 기사 눈으로 본 거 옮기는 거 이런 거 말고 보도자료 있는 거 뭐 이렇게
옮겨 적는 거 이런 거 말고 기사를 처음부터 생산해낼 수 있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대로 된 기사를 쓰려면요, 우선 수습기자 1년 거칩니다. 그리고 1년 거치고 나서 제대로, 요새는 1년이 아니지만 저희 때는 1년 수습기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단독 기사를 쓸 정도까지 최소한도 제대로 된 기사, 데스크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쳐주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기사를 쓴다고 한다면 적어도 5년 걸립니다. 그러면 공수처에 지금 검사로 선발된 사람들이, 수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 역량을 발휘하려면 얼마 걸릴까요? 저는 적어도 3년 내지 5년 걸린다고 봅니다. 단독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려면.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끝나고 아마 다음 정부까지도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 역량을 갖춘 사람은 절반 이하다. 언제 안착되냐? 지금 이런 공수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범죄 수사 능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얼마 남았죠? 지금 2월 말입니다. 1년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1년 2개월. 그동안에 안착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런 데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지금 여권에서, 여권 일각 강경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이 중대범죄수사청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으로 썼던데, 진정한 의미는, 만약에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이 얘기를 했다면, 박범계 법무장관이 전한 대로, 그렇다면 이거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고 약간 완화해서 기사화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저기 치받고 있는 겁니다. 우선 박범계 장관 본인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더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돼야 된다.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분리되는 것이 맞다. 반면 검찰이 그간 보여준 수사 역량과 자질 역시 고려돼야 한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라는 데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 대통령께서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22일 날 자기가 법사위에서 얘기한 부분을 어찌 보면 그대로 옮기는 것 같기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말에 토를 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수사 기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머릿속에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왜? 임기 말이니까. 자기 이제 장관 됐다 이거죠. 장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을 더는 안 받, 이제 그냥 대통령과 국무위원 정도로만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나 가이드라인에 목매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은연중에 저는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문 대통령의 본심이 여기에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의 본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더블 플레이를 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대통령이 엊그제 바로 지시를 했다는 것을 본인이 국회에 가서 전달했으면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그거와 조금은 결이 다른 얘기를 했다. 이거는요, 일종의 문 대통령 무시 내지는 문 대통령의 말을 이제 금과 옥조처럼 여기지 않겠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레임덕이죠. 그렇게 되고요. 당의 검찰개혁특위안의 수사기소 분리 TF팀장인 박주민 의원이 있습니다. 여긴 또 CBS 라디오에 나와서 대통령 메시지가 나한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진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당의 무슨 TF팀장, 일개 정말 TF팀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합니까? 법무장관을 통해서 국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다 알아듣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이 사람도 뭐 이제 대통령의 눈치를 내가 뭐 이렇게 크게 안 봐도 된다 라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뭐 수사 기소 분리 얘기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그 속도 조절론 내지는 하지 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것이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전의 일이니까 그건 뭐 그렇다 쳐도 의중을 잘 모르고 얘기했을 수 있다 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또 여기다가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뭐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을 통해서 국회에 얘기한 거? 그거 웃기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자,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대통령 지시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곧 레임덕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여권 내에서 외로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고요. 자, 또 영이 안 선다는 거의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의원 16명이 어저께 중수청 설치 입법공청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날 박범계 장관을 통해서 자 중수청 이거 속도조절 이렇게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었으면 이 입법공청회가 아마 취소했을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근데 강행했습니다. 이것도 영이 안 서는 장면 중에 하나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열린우리당이라고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그때 108명의 초선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108번뇌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구난방입니다. 도대체 당론으로 뭘 정해도 또는 당의 선배들이 뭐라고 그거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그런 지시를 하면 귀를 물어뜯겠다. 이렇게 얘기한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108번뇌다. 마침 또 108명이 초선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런 황운하 초선, 최강욱 초선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당의 이런 방침이나 여권의 방침하고 뭐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만약에 공천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천 받고 자기들 다음 공천은 2024년인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뭐 퇴임한 이후니까 우리랑 상관없다 하는 의식이 깔려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 이 또한 막 여기저기서 대통령한테 치받는 작은 장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되겠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문제. 그 다음에 포스트 윤석열 총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될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보니까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에 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를 보완 수사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윤석열 잡는데 뭔가 공을 세우겠다 뭐 이런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고 문 대통령은 뭐 임기 말에 대통령이 되게 그렇지만 이제 점점 더 무언가 당에 영이 안 서고 그나마 청와대나 뭐 이 정도라도 제대로 이렇게 추스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화무시비롱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뭐 꽃이 뭐 열을 붉게 물들일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아마 문 대통령이 요즘 특별히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정치 현상을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외로움을 느끼면서 내가 이 민주당이라는 데를 또는 민주당이라는 국회의원들을 참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